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해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자, 입동도 지나고 그야말로 겨울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맘때면 집집마다 김장 준비하느라 바쁘실 텐데 그렇죠. 영경 씨네는 김장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곧 할 생각인데 사실 요즘에는 그 김치를 많이 안 먹는 편이라서 김장을 크게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장김치가 반년 식량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김장 그리고 북한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문화융합연구단 박채린 단장님, 그리고 양강도가 고향이시자 또 북한 전문기자이신 주선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박채린 단장님이 계신 곳이 이제 세계 김치 연구소예요. 이 남북의 김치에 대해서 이게 섭렵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세계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고요. 네. 김치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에 관한 연구, 그리고 김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조, 유통, 위생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처럼 또 김치 문화에 대해서 좀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기록하고 또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선아 씨는 양강도가 고향이시고 듣기로는 좀 김치를 굉장히 많이 담그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양강도는 언제가 김장철인가요? 양강도는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인데 대체로면 지금쯤은 이제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대신 또 이제 평양이나 평성, 황해 남북도 쪽은 11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11월 말일에 끝나고 이렇게 시기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남한보다 좀 이르네요. 그렇죠. 훨씬 기후가 춥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바깥에서 일을 추운 곳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 측면이 있죠. 네. 저희 지금 광주에 기관이 있는데 저희는 아직 12월 정도 돼야지 김장을 하거든요. 자, 해마다 이맘때면요, 남한에서도 김치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도 맛있게 김치 담그는 법을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북한식 김치를 맛있게 담그는 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면을 보니까 저거는 정말 북한에서도 1등품만 나온 것 같아요. 중하는 안 보이네요. 근데 이상한 게 생선이 또 들어가 있네요, 진짜. 저기 명태. 단백질 원료를 넣었을 때 그걸 먹고 자라나는 미생물이 달라서 김치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 젓갈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젓갈 넣지 못한 곳도 많았고 대신 뭐 명태 아가리나 이런 것들을 대신 넣어서 그런 동물성의 감칠맛을 내는 원재료를 좀 대신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명태가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 가게 되면 가지수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북한 서민들이 또 많이 넣는 게 새우젓도 넣지만 이제 북한에는 까날이라는 대한민국의 멸치하고 비슷한 작은 생선이 있어요. 네. 양념할 때 고춧가루랑 같이 버무려 넣으면 김치가 엄청 맛있고 또 가격도 싸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파도 보이고요. 이제 김치 소 재료를 만드는데요. 마늘도 보이고요. 또 저희랑 또 비슷하네요. 저런 부분은. 네. 다음 과정 한 번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만드는 방법 똑같네요. 아니, 근데 지금 배추가 저게 양념이 끝난 거예요? 좀 아직 하얀 것 같은데. 아니요, 북한 김치는 이렇게 대한민국 김치처럼 빨갛지 못해요. 고춧가루가 2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한 킬로를 사려면 잎살 4킬로 가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빨갛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완성된 김치예요. 저게 완성이에요? 예. 김치 소를 넣은 배추를 이제 독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데요. 그리고 저 돌은 그 누름돌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누름돌이죠. 저런 건 한 번 갖다 놓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대를 물려줍니다. 그런 다음 2, 3일이 지나서 김치 국물을 해놓습니다. 시원하면서도 쫑한 김치 맛은 김치 국물을 잘 만들어 부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김치가 그렇게 국물이 많은 음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개성이나 항해도 쪽에 사시던 분들이 저희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분들은 꼭 소금물에다가 육수물 같은 거 만들어서 붓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북쪽 태생들은 굳이 물을 안 붓어요.
이게 좀 변화하는 과정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20세기 초반까지 저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한 김치를 담근 다음에 3, 4일 지나고 나면 좀 가라앉거든요. 그때 다시 물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발효됐을 때 맛있는 미생물이 좀 자랄 만할 때쯤 되면 김치 이렇게 덧물을 부어서 안에 발효가 훨씬 더 양념이 고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지금은 추운 지역에서 아직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함경도 지방에서는 또 많이 사라진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도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김치에다가 덧물을 만드는 법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지방에서 김치에다 덧물을 붓는 거는 갓김치예요. 갓김치에는 물을 많이 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갓에서 우러나온 누런 물을 포다가 그 녹마 국수를 눌러서 거기에다가 같이 먹고 예, 북한은 좀 북쪽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치 국물에 넣지 않은 김치랑 맛이 확실히 더 있나요? 아마 쩡한 맛의 그 기원이 그것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탄산이 좀 발효가 많이 됐을 때 국물 안에 충분히 더 많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쩡한 맛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게 되죠. 대신 좀 빨리 식기 때문에 이게 기후가 더운 지역에서는 만들어 먹기 힘든 김치예요. 북한의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사실 김장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막 몸살 나고 그러는데 한 번 김치 담그실 때 몇 포기나 담그시나요? 몇 폭이요? 저희는 북한은 키로로 하니까. 그래요? 예, 저희는 배추를 키로로 하고 덕도 이제 크기에 따라 저 덕에는 200kg는 들어가겠다. 몇 킬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장을 했을 때는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하고 나면 뭔가 반년 먹을 식량을 확보했다 이런 안도감도 있고 일반 주민들은 김치꿀이라고 하거든요. 굴처럼 땅을 팠다. 이제 사다리를 일단 놓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높이가 그냥 1m80부터 2m 사이가 나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덕을 양쪽에다가 4개, 4개씩 해서 8개 정도를 놓고 그 가운데는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내려갈 때는 꼭 사다리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김치굴에다가 다 보관을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네. 보관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다가 저장을 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바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이렇게 아파트가 북한에서 생기면서 그쪽에서는 저장 문제가 고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김치굴이라는 거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고 그러다 보면 옆집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김치를 워낙 귀하기 때문에 훔쳐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파트 생기면서 아파트 안에 베란다 안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이나 톱밥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놓고 먹었던 시절이 잠깐 있다가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하마터면 김장이. 근데 김치 냉장고가 이제 개발되고 보급이 되면서 아파트 안에서도 저장할 수 있는 방편이 생기다 보니까 다시 아파트에서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서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김장을 담그면 굉장히 많은 양의 김치를 담그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독이나 김치 웅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기도 한데. 예, 제가 계속 수십 번을 씹어서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그 감댕이가 없어서 안타까웠지 그 배추가 있어서 그 담그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고. 근데 한국에 와서는 담그라면요, 저 죽어도 못합니다. 예,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남한에서는 그 절인 배추를 직접 사다가 김장을 담그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김장 담그는 그런 속 재료들을 모두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인터넷 홈페이지인데요. 박스에 배추부터 김치 속까지 저 보시죠.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담그는 게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사실 1920년대 신문기사에 보면 그때도 주부들이 김치 담그는 게 너무 힘들고 장 담그는 거 힘드니까 김치 공장을 세워달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9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직까지도 저희는 상품 김치 사 먹는 비율이 30%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김치를 다 집집마다 다른 맛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렇게 키트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좀 많아지는 이유도 저렇게 하면 본인이 원하는 재료들을 더 가감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해진 것 같기는 해요. 조미료를 너무 저 한 폭에 들어가는 걸 북한에서 5폭이나 할 것 같아요. 아. 예, 조미료를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 김치 소를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김치가 반찬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북한은 김치가 통틀어 반찬의 전부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 먹다가는 그냥 집 재산 다 거덜나고 죽죠. 네. 자, 지금 마트에서 이제 김장 재료를 지금 사고 계신데요. 지금 저게 절여진 배추를 그대로 판매하는 거거든요. 지금쯤 북한에도 아마 장마당에 저런 서비스가 좀 나와 있지 그러게요. 않을까요? 아니요, 제가 엊그제 알아봤는데 전혀 저런 문화는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절이는 과정, 뭐 소 넣는 과정 이걸 다 생략하고 포장 김치가 또 판매가 되잖아요. 또 그 김치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거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처음에는 와, 김치는 저렇게 김치독에서 꺼내야 되는데 저거 비닐봉투에 들어간 게 뭐가 맛있을까? 예,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참 게으르다. 김치도 이렇게 감댕이가 많은데 왜 이럴까? 감댕이가 뭐예요? 배추 이런 재료들을 북한에서는 아, 감댕이라고 재료. 합니다. 네, 이렇게 푼한 나라에서 저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제가 좀 남조선 여성분들을 이렇게 째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한번 김치를 담그려고 가격을 따다닥 숲 하나를 튕기니까 아이고 사 먹는 게 낫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째려보지 않고 웃으면서 봤습니다. 뭐 이제 뭐 김치를 사서 먹는다. 뭐 이거는 사실 아주 그냥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많이 사서 먹기도 네. 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잖아요. 예전에는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김치 사 먹는 걸 좀 숨기셨어요. 게으른 주부라고 이렇게 예. 자꾸 비난을 받을 거에 걱정이 돼서 숨겼는데 지금은 사 먹는 거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대한민국의 주부가 그렇게 음식 솜씨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잘못 담그면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에는 분업도 잘 돼 있고 해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맛있는 김치 만드는 방법,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 공장들에서도 워낙에 위생 관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 먹는 것 자체를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기호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일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포장 판매 김치가 또 지금 판매가 실제로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올인이 용한 김치도 있구만요. 그 공장에선 별의별 김치를 다 만든답니다. 지금 이 별별 김치를 만드는 곳 바로 류경 김치 공장입니다. 굉장히 뭐 현대화된 공장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이제 김치가 굉장히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식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산업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고 김치 이렇게 대량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전부터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장을 지어서 직접 운영하는 건 사실 최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의 변화의 바람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김치 종류만 해도 무려 2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저런 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단 평양이라는 곳이 이제 북한에 있는 그런 큰 강조항 유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가 다 모였기 때문에 이제 생활 조건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데가 없으면 저런 걸 사 먹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김치가 상품화되기 시작한 건 1980년대인데 이후에 한 10% 구매율이 한 20%대에서 30%대까지 올라가는데 3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평양도 아직까지는 북한도 시작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포장 김치가 나온다든지 뭐 즉석 식품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 식문화의 변화가 어떤 사회의 변화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북한도 맞습니다. 그런 변화가 좀 변화가 있다고 생길 봐야 되나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품종이나 아니면은 이 저장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기술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김치가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그렇죠. 힘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만의 기술이나 품종 개발이나 재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좀 전파가 되고 전달이 돼서 같이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주선아 씨가 남한 김치에게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북한 김치에게 어떤 한마디씩요? 한마디씩. 예, 남한 김치는 참 튼실하고 좋은데 너무 달고 고춧가루 너무 많이 들어갔어. 좀 줄였으면 좋겠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 김치의 독자성하고 독창성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보고 확인할 수 있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고맙다. 근데 우리가 곧 더 좋은 걸, 좋은 옷을 입혀주도록 노력할게. 네, 꼭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북한의 김장 김치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